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에 낡고 허물어진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소문난 명문가 박씨 가문이었지요.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과 억울한 누명으로 박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외동 아들 현종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현종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셔요. 현종은 몸이 아픈 어머님을 안심시켰지만 마음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집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고 어머니의 병화는 갈수록 깊어만 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대문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선배 계시오. 오늘까지가 기한이오. 현종은 급히 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몰려들어와 빚독촉을 하였지요.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겨받아야겠소. 제발 내게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이다. 현종은 무릎을 꿇고 빚쟁이들에게 통사정을 하였지요. 이번이 마지막이오. 사흘 내로 갚지 않으면 그땐 우리도 어쩔 수 없소이다. 빚쟁이들은 마지막이라며 사흘의 말미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막막한 현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날 밤이 깊도록 현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벼루와 붓을 만지작거렸지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시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현종은 책상 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은 아침 중신아비 박씨가 숨을 헐떡이며 현종을 찾아왔지요. 박 선배님 계시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박씨는 현종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리 되시고 고생이 많지요. 제가 희소식을 하나 가져왔소. 희소식이라는 말에 현종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희소식이 무엇이오? 이대감 댁에서 선비님께 혼담을 청하셨소. 아니 이대감이라면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아니오. 그렇소. 외동딸과 혼인하면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관직까지 내려준다 하셨소. 그 말에 현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은 부자 이대감께서 왜 저같이 몰락한 양반에게 혼사를 넣는단 말이오? 그 말에 중신아비 박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하여튼 박 선비에게는 조건이 좋은 것 같아 일부러 서둘러 왔소. 지금처럼 빚에 시달리고 힘들 때 이대감 댁의 따님과의 혼사는 구명줄이 되지 않겠소? 현종은 박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씨를 따라 이 대감 저택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시전 거리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저 박씨 따라가는 선비 양반. 이 대감네 딸한테 장가드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미쳤군 미쳤어. 그 괴물한테 장가를 가려 하다니. 이대감네 딸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던데 저 선비 양반은 그것도 모르나 봐? 밤마다 뱀처럼 기어다니고 온몸에 비늘이 돋았다고도 하더라고. 벌써 몇 번째야. 저 선비도 신부를 보자마자 달아나고 말겠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현종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박씨가 현종의 팔을 잡아 끌었지요. 박 선비님 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저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종은 왠지 꺼림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 눈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 그냥 박씨를 따라갔지요. 잠시 후 이대감의 저택이 현종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으뜸 가는 갑부의 집답게 웅장한 기와가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조차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고 무너진 가문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박씨를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이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눈은 탐욕스런 눈빛이었습니다. 이대감이 현종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박씨 가문의 외아들인가? 예 그렇습니다 대감.
들으니 빚이 상당하다더군. 현종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 설아와 혼인하게 그러면 자네 집안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네. 그 말에 현종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무슨 조건입니까? 내 딸의 모습을 보고 절대 혼인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네. 만약 어기면 자네 집안의 재산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야. 현종은 무척 긴장이 되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소리가 생각났지요. 역시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하지만 현종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밧줄을 잡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현종은 이대감과의 혼사 이야기를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소문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종아, 내 뜻대로 하거라. 다만 이 어미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은 촉촉히 젖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종은 밤새도록 생각했지요. 병든 어머니와 무너진 가문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생각했지요. 아버지, 언젠가는 제가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꼭 밝혀낼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대감의 딸이 괴물이라 말하던 사람들의 소문이 자꾸만 생각났지요. 그래 맞아, 그저 소문일게야. 며칠 후 현종은 다시 이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대감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약서는 혼인을 파기할 경우 모든 재산을 이대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지요. 현종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아. 혼례는 보름 후에 올리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혼례 전날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잔치상을 준비했지요. 화려한 비단과 꽃들이 마당 가득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현종은 초라한 신랑 예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예복조차 이 대감이 빌려주었지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별채 담장 너머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종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유모, 내일이면 또 한 사람에게 괴물로 낙인 찍힐 거예요. 아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번 서방님은 다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를 리 없어요. 모두 다 똑같아요. 다들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질러요. 그 말에 현종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혹시 저 여인이 설아인가? 드디어 혼례 날이 되어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구경꾼들은 신부를 보려고 안달이 나 있었지요. 왜 이렇게들 신부를 보려고 난리들이지? 잠시 후 신부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단천으로 꽁꽁 싸매고 있었지요. 저기 봐. 정말 소문대로 손도 얼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얼굴을 저렇게 가린 걸 보니 정말 괴물인가 봐. 저 양반도 참 불쌍하네. 돈 때문에 괴물과 혼인하다니. 틀림없이 첫날 밤 도망치고 말 것이야. 지금껏 다들 그랬으니. 신랑 현종은 굳은 표정으로 신부와 맞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할 때 보니 신부가 떨고 있는 게 보였지요. 많이 떨고 있구나. 그렇게 소란스럽던 혼례가 끝나고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신방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했지요. 한쪽에는 붉은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부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방 한가운데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현종은 떨리는 가슴으로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얼굴을 보여주시오. 현종은 조심스럽게 신부의 비단천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비단천 속에서 드러난 신부의 얼굴은 놀랍게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그녀를 보는 순간 현종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려했던 소문과는 완전 딴판이었지요. 참으로 아름답소 부인. 그런데 신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직 진실을 보지 못하셔서 그래요.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족두리까지 벗긴 현종은 조심스럽게 신부를 이불 위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겉옷을 벗겼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설아의 가슴부터 어깨 등 팔까지 마치 검푸르고 딱딱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했지요. 현종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돌리며 서럽게 울었지요. 이제 보셨나요? 저의 흉측한 모습을. 이제 서방님도 저를 괴물이라 부르시겠지요. 다른 이들처럼. 현종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현종은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내가 무섭지 않소? 무섭기보다 어찌하여 그리 되었는지가 궁금하오. 그 말에 설아는 현종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은 사람은 서방님이 처음이요. 아, 그렇소.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그런데 어쩌다 일이 되었소? 설아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병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배에 작은 점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커지고 번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원에게 치료는 받지 않았소? 의원들은 모두 원인을 모른다 했어요. 설아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의 힘든 시간이 떠오른 듯 했지요. 아버지는 저를 부끄러워하며 10년 넘게 방 안에만 가두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내보내셨는데 모두들 저를 보고는 달아났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그녀의 나무 껍질 같은 피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종은 소문의 진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었지요. 설아는 괴물이 아니라 지독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을. 부인 많이 아프시오? 예, 항상 아픕니다.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따라다닙니다. 현종은 설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온기 하나 없이 무척 차가웠지요. 내 꼭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소. 그 말에 설아는 크게 놀라 현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달아나지 않을 건가요? 그렇소.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그런데 어찌 달아난단 말이오. 정말 제가 징그럽지 않으세요? 당신은 병에 걸린 환자일 뿐이요. 병은 고치면 그만이요. 그 말에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 없는 혼례 후에도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현종은 울고 있는 설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현종은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부인의 고통도 내가 함께 나누겠소. 서방님 눈에는 제가 정말 괴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가 않소. 내 눈에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름다운 부인으로 보여. 내가 사랑하고 병을 고쳐줘야 할 사람,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요. 설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괴물로 보지 않는 순수한 사람을 이제야 만난 것이었지요. 현종도 그녀의 고통을 느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이 설아의 팔에 뚝뚝 떨어졌지요. 그리고 잠시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껍질 같은 그녀의 피부가 서서히 나아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 이것 보시오.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 설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네요. 정말 내 손이 낫고 있어요. 기적이요. 하늘이 당신의 고통을 알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 같소.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희망의 설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현종도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울컥했지요. 현종은 밤새 설아를 부둥켜 안고 그녀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설아의 오른쪽 손과 팔은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지요. 눈물의 기적인지 사랑의 힘인지는 몰라도 의원들조차 고칠 수 없는 병이 조금씩 낫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낫고 있는 자신의 팔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덕분에 제 병이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소. 당신의 병이 완쾌되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 하리다. 설아는 현종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희망을 품었지요. 헌데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이대감이 신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현종이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와 같이 신방문을 벌컥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신랑 가문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현종이 설아를 다정하게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제정신인가? 저 괴물년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다니. 대감, 제 아내에게 괴물이라니요. 그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현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감이 자신의 딸을 괴물이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설아는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깨끗해진 오른팔이 드러났지요. 아버지 제 병이 낫고 있어요. 이게 다 서방님 덕분이에요. 설아는 기쁜 마음으로 병이 나은 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약독이 풀리다니. 이 대감은 황급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현종과 설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했지요. 약독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감은 곧장 서재로 돌아가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지요.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꺼냈습니다. 약독이 풀렸다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이번에는 독을 더 강하게 써야겠어. 그는 약병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악마 같은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한편 현종은 밤낮으로 설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깨끗한 물로 피부를 닦아주었지요. 설아의 나무 껍질 같은 피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설아의 병을 낫게 하고 있었지요. 서방님 덕분에 제 병이 낫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다행이요. 당신의 병이 낫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다 기뻐. 그런데 그때 살며시 문이 열리고 늙은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은밀하게 들어왔지요. 그녀는 설아가 어릴 때부터 돌봐온 유모였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씨의 병이 나아지고 있군요. 맞아요. 서방님 덕분에 제 병이 낫고 있어요. 유모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씨, 이 늙은 종이 평생 숨겨온 것이 하나 있습지요. 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는 이 대감님의 친딸이 아니십니다. 그 말에 설아와 현종은 크게 놀라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오. 15년 전 대제학을 지내신 윤 대감 댁이 영모로 몰려 가문이 몰락했습지요. 아씨는 그 집안의 외동딸이십니다. 이 대감께서 혼란을 틈타 아씨를 빼돌려 자신의 딸로 삼으시고 윤 대감님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지요. 그럼 제 친부모님은 이대감이 아니라 대제학 윤대감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씨.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씨의 친부이신 대제학께서는 영모죄로 처형되셨습니다. 하지만 윤대감님은 절대 영모를 꾸밀 분이 아니셨지요. 유모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씨의 그 병은 병이 아니라 독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대감이 독을 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말에 현종과 설아는 깜짝 놀라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부인의 병은 이대감이 일부러 만든 것이요? 그렇습지요. 10년 넘게 밀양의 독을 계속 주었으니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대감의 서재에서 우연히 그 약병을 보고 알았습지요. 아니 그렇다면 그 독약만 없으면 부인의 병도 완치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렇지요. 허나 이미 아씨의 병은 낫고 있습니다.
서방님의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 독은 증오와 고독 속에서 자라고 사랑과 온기 앞에서는 약해진다고 옛 문헌에도 나와 있습지요. 이대감이 설아의 약의 독을 타고 있다는 말에 두 사람은 크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아는 현종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 현종은 설아의 친부 윤씨 가문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대제학을 잘 아는 노인을 한 분 찾아냈지요. 어르신 대제학을 지내신 윤대감과 가까이 지내셨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영모제를 뒤집어 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인은 현종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고? 저는 윤대감님의 따님과 혼인한 현종이라 합니다. 윤대감의 여식이 살아 있었나?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야 친부를 알게 되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제학은 올곧은 분이셨지. 영모라니 말도 안 되네. 당시 영모의 증거라던 게 너무 허술했어. 누가 봐도 가짜로 꾸민 게 확실했지. 그럼 누가 왜 가짜로 모함했는지 아시는지요? 그것까지는 나도 모르지. 헌데 윤대감이 영모로 끌려가고 그의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때 당시만 해도 윤대감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가득했지. 헌데 윤대감의 가족이 모두 잡혀가고 남아있던 어린 여식과 땅 문서가 모두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 그의 재산을 가져간 자가 결국 그를 모함한 게 아니겠나. 노인의 말을 듣고 현종은 확신이 섰습니다. 이 대감이 대제학 윤대감의 재산을 노린 게 틀림이 없었지요. 현종은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이 대감이 몰래 설아의 약에 직접 독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독을 써야겠어. 그는 약병에서 독을 꺼내 약그릇에 타고 있었지요. 헌데 이 장면을 유모가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대감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대감은 다른 여종을 시켜 설아에게 약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유모는 곧바로 설아 아씨의 방으로 달려가 그 약을 빼앗았지요. 아씨, 이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유모 왜 그러세요? 이대감이 직접 독을 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위험하오. 부인을 모시고 제 집으로 가야겠소. 그게 낫겠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아씨가 안전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하오. 부인 어서 준비하시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대감이 유모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씨를 따라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이 모두 깊게 잠들어 있었지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을 빠르게 걸어 이대감 저택에서 벗어났지요. 그리고 현종은 설아를 부축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참을 걸어 현종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현종아? 어머니 급한 일이 있어 부인과 유모를 모셔왔어요. 현종은 자초지종을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설아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며느라. 설아는 어머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어머님. 유모도 고생이 많으셨소. 아니요, 나보다 아씨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헌데 이곳은 이대감이 곧 찾아올 수 있으니 안전하지가 않소.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내가 아는 암자가 하나 있으니 그리 가면 안전할 것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사람은 촛불을 켜고 앉아 대책을 논의했지요. 이대감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그의 죄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이대감이 윤대감을 모함한 증거와 부인을 독살하려 한 증거를 말입니다.
이대감의 서재에 그런 증거들이 있을 것이요.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럼 그 서재로 들어가 그 증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서방님. 들키시면 큰일 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증거가 없으면 이대감을 벌할 수 없어. 현종아, 몸 조심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꼭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종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인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조심하셔야 해요, 서방님. 현종은 설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 성장한 환경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지요. 현종은 그녀를 가슴에 안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대감의 죄상을 밝혀내고 설아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지요. 그리고 그는 암자를 나와 시전 거리 노인을 찾아갔지요. 어르신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 자네로군.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윤대감에 대해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당시 윤대감님을 모함한 자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짐작가는 자가 있으십니까?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대감이 의심스럽긴 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윤대감이 영모로 끌려간 직후에 이대감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거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대감은 그저 보잘것없는 양반의 정승이었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이대감이 윤대감님의 재산을 갖기 위해 모함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증거가 없으니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못한다네. 그럼 그때 당시 윤대감의 영모 사건을 조사한 관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네만 자네 부친이신 박 판서께서 관여하셨다고 들었네. 제 부친께서요? 그렇네. 박 판서께서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지. 그것도 의문사였어. 당시 조정에서는 병사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현종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부친의 죽음도 이대감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심하게. 이대감은 위험한 자야. 현종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의 사건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형조의 문서고를 찾아갔지요. 그러자 형조 정랑이 현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시었소? 실례지만 15년 전 영모 사건 기록을 좀 볼 수 있겠소? 누구신데 그런 문서를 보려 하시오? 그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저는 박현종이라 하오. 당시 박판서의 아들이요. 아니, 박판서 대감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안 되셨소. 박판서 대감께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오. 어서 이리 오시오. 형조 정랑은 직접 문서고로 들어가더니 낡은 문서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 하지만 밖으로 가져갈 수는 없으니 여기서 보고 주시오. 알겠소, 고맙소. 형조 정랑은 박판서의 억울한 죽음을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특별히 현종에게 사건 기록물을 보여주었지요. 박판서 대감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심증만 있을 뿐 증거가 없소. 이거라도 찬찬히 살펴보시오. 현종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대감의 영모 혐의에 대한 기록들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증거라는 것들이 너무 허술했지요. 이건 누가 봐도 조작된 증거야. 현종은 계속 문서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한 문서에서 눈이 번쩍 뜨였지요. 윤대감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땅 문서 목록이 적혀 있었지요. 이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군. 그리고 그 밑에는 재산 처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워져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거야. 현종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워진 부분을 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지요. 이라는 글자가 보이는군. 현종은 확신했습니다. 이대감이 윤대감의 재산을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현종은 계속 문서를 뒤져 붙인 박판서의 조사 기록도 보았습니다. 부친은 윤대감 사건의 의문점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지요. 증거의 허점들과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사건은 누군가의 음모로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 윤대감은 결백하며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 현종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친께서는 진실을 밝히려다 누군가의 손에 돌아가신 것이지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현종은 문서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기록했지요. 고맙소. 덕분에 도움이 되었소. 박판서 대감님은 내가 존경하던 분이셨소. 만약 증거를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발벗고 도와드리리다. 알겠소. 헌데 심증이 있으면서도 어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요. 그것은 위에서 누르고 있기 때문이요. 허나 증거만 있으면 형조를 넘어 곧바로 임금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소. 알겠소. 고맙소. 집으로 돌아온 현종은 베껴온 문서들을 펼쳐놓고 살펴보았습니다. 설아와 어머니 유모도 함께 모여 앉았지요. 이것은 이대감의 죄를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맞습니다, 어머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대감의 서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그곳에는 독약을 담은 병과 윤대감 가문의 재산 문서들이 있어. 그럼 수일내로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서방님. 하지만 그 증거들이 없으면 이대감을 벌할 수가 없어. 설아는 현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조심하셔요. 걱정 마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날 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려 현종은 이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유모가 알려준 뒷담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지요. 그리고 현종은 담장을 넘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지요. 달빛에 비친 서재 안은 온통 책과 문서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모 말대로라면 이곳에 비밀 서랍이 있을 텐데. 현종은 책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눌러보기도 하고 두드려도 보았지요. 그러자 숨겨진 서랍이 열렸습니다. 찾았다. 비밀 서랍 안에는 낡은 문서들과 작은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종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꺼내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첫 번째 문서에는 윤대감 가문의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땅 문서에 상세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대감이 그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로군. 다음 문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을 역모로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내용이 있었지요. 심지어 거짓 증인들에게 돈을 준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대감이 직접 쓴 기록들이군. 꼼꼼한 이대감이 자신의 무덤을 파놓은 꼴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대감의 어린 딸을 빼돌려 자신의 딸로 삼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다른 사건도 많았지요. 현종은 모든 문서와 약병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오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종은 재빨리 책상 뒤로 몸을 숨겼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켠 사람은 다름 아닌 이대감이었지요. 허참 이상하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이대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현종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대감이 책상으로 다가와 비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없다. 문서가 없어졌어. 이대감은 밖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다. 누가 내 서재에 들었다. 현종은 더 숨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이대감을 밀치고 뒷문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이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잠에서 깬 하인들이 뒤늦게 쫓아오기 시작했지요. 저기 도둑이다. 멀리서 하인들이 현종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현종은 있는 힘껏 달려 골목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러자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다 돌아갔습니다. 현종은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암자에서는 모두가 안 자고 현종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방님 무탈한 것이요? 그렇소. 안전하게 잘 다녀왔소. 현종은 품속에서 문서와 약병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찾아왔소. 정말이냐? 현종은 문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모두가 문서를 보고 크게 놀랐지요. 이것이면 이대감의 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형조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겠소. 서방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현종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부인의 억울함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소.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종은 곧바로 형조 정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증거를 찾는 일은 잘 되고 있어. 증거를 찾았소. 현종은 품속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증거들을 살펴본 형조 정랑의 두 눈이 커졌지요. 아니,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찾았소? 이대감이 서재에 숨겨놓은 것을 찾아왔소. 그렇구려. 헌데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면 증거를 훼손할 것이요. 허니 도승지 어른을 만나 직접 전해주겠소. 그럼 도승지 어른께서 임금에게 전해줄 것이요. 알겠소. 정랑만 믿겠소. 그 일이 있고 보름 후 형조 정랑은 이대감을 잡아갔습니다. 엄영으로 신부 설아의 아버지 윤대감과 현종의 아버지 박판서의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되었지요. 나는 어명으로 이 사건을 조사 중이요. 만에 하나 일말의 거짓이라도 나올 경우 그것은 주상전하를 속이는 것이요. 그러니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요. 형조 정랑은 현종이 가져온 증거 자료를 모두 이대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대감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지요. 자객을 시켜 박판서 대감을 살해한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오. 대제학 윤대감께 가짜 문서를 만들어 모함한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오. 이미 모든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대감은 발뺌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의 땅 문서와 그의 여식을 빼돌린 것도 인정하느냐? 인정하오. 허나 설아는 그의 여식이 아니오. 그럼 누구의 여식이란 말이냐? 설아는 선왕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요. 그 말에 형조 정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선왕의 공주라니 자세히 말해보라. 윤대감은 폐위된 선왕의 충신이었소. 선왕이 폐위되자 윤대감은 선왕의 외동딸을 데려와 자신의 딸로 키우고 있었소.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게 알려지면 현 왕실의 위협이 되니까 윤대감이 그녀를 숨겨온 것이요. 그 말이 정말이오. 그렇소. 이대감은 구속되고 형조 정랑은 기다리고 있던 현종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소. 나도 듣고 크게 놀랐소. 현종은 설아가 공주라는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현종은 모두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지요. 그러자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공주였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윤대감께서 내게 특별히 잘 돌봐달라 부탁하셨었군요. 설아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서방님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인 너무 걱정 마시오. 부인 곁엔 항상 내가 있을 것이요. 설아는 감복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고 있는 설아를 현종은 꼭 안아주었지요. 며칠 후 궁궐에서 임금이 현종과 설아를 불렀습니다. 선왕의 혈육을 찾았으니 마땅히 예우해야 할 것이다. 공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왕실에서 공주를 돌보도록 하라.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현종 그대는 진실을 밝혀낸 공이 크도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대의 부친 박판서도 선왕의 충신이었다. 하여 그 누명을 벗겨주고 그대에게도 큰 벼슬을 내리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현종과 설아는 임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대감은 전 재산이 몰수되고 변방으로 영구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본시 윤대감의 재산이었으므로 호적에 입적된 설아에게 모두 상속되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설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지요.
모두 나았어요. 제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현종은 벌떡 일어나 그녀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깨끗이 나아 있었지요. 나무 껍질 같은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부드럽고 고운 살결로 돌아와 있었지요. 정말이여, 당신의 병이 모두 나았소. 병이 사라진 설아는 죽은 양귀비도 울고 갈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천하절색이 따로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참으로 많으시었소. 이제 당신에게 드리워진 먹구름은 완전히 벗어난 것 같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설아는 현종을 만나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대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병도 낫고 진실된 사랑도 얻었지요. 이 모든 게 서방님 덕분이요.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지옥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유모를 모시고 슬하에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아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모두가 괴물이라 외치며 달아날 때 현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설아의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내면을 보았지요. 고통받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녀의 고통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평생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이루게 되었지요.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고 운명까지 바꾼다는 것을 위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주는 것은 곧 나의 복을 쌓는 결과를 낳는답니다. 그리고 만약 현종이 설아를 외면했다면 그 다음 현종과 설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현종이라면 첫날 밤에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피부를 보고도 안아줬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